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강서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강서고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서고는 워낙 내신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친구들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과 마지막에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신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실제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신 대비와 마지막 수능 대비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영어를 전공해서 횟수로 15년째 영어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시, 진학 진로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 수업 외에 그런 진로에 관련돼서 아이들 진학 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고 시험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개과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라고 하는 교재가 4강에서 5강 정도 유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따지면 20지문이 조금 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1개 회분이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1개 회분 이외에 외부 지문이 있습니다. 강서고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비율과 문항수를 보면 이 강서고가 시험에 문항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좀 있고 전체 문제 수도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 영역에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지만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은 배제가 되고 교과서나 부교재 중심으로 서술형 주요 문장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동적인데 적게는 선택형 28문제, 많게는 30문제, 그리고 서술형도 4문항, 6문항 유동적이어서 많게는 36문항 정도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항은 4개에서 6개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시 세부 문항이 나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술형 문항수는 한 10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 후반부에 서술형 문제를 많이 푸는데 서술형이 수도 적지 않고 문제도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서술형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교과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서술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문법상, 표현상 특징이 있는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서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교재 역시 출제 비율 가장 높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문 변형, 우리 강서고 문제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또 주된 이유죠.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틀리기 쉽게 지문을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기존에 봤던 지문과는 다른 문장 구조 내지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했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거에만 지나지 않고 이 선생님들이 변형을 문제를 할 때는 아이들이 틀리기 쉽게끔 함정을 파는 식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명히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서 공부했던 표현이 그대로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법상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문장 전체 구조를 다 꿰뚫어 보면 사실은 교재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 표현이 어법상 틀린 표현이었던 거죠. 이런 식의 아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올림포스 출제 비중도 높지만 여기서도 서술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 올림포스가 서술형의 양대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는 올림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한 개 회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지문 변형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 우리 친구들을 강서구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주요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주요 수능 유형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주로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 예를 들어 빈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라든지 문장 위치 찾기라든지 이런 식의 변형이 유형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이 이제 마지막 장애물인데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빈칸, 간접쓰기 등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난이도는 대개 고3 정도 수준의 지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외부 지문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기본적으로 고3 난이도, 게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충실하게 시험 범위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서 제시받지 못했던 완전 바깥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추가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을 마치 모의고사 보듯이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강서구 시험에서의 요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3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외부 지문은 시험마다 약간 개수는 다른데 적게는 한 3개, 많게는 한 4개 정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에 대한 변형. 우리가 강서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지문에 대한 변형을 가장 염두에 많이 두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게 문장이 선생님이 어쨌든 변형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텍스트를 봤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는 다른 표현, 다른 문장 구조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외워서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운 문장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문에 대한 변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항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선택형도 문항이 많은 편이고 거기다가 서술형도 세부 문항까지 하면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영작,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유형을 줄 때 추가로 조건을 주는 게 어형을 변화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를 주고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내지는 분사 같은 준동사로 변형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사를 가지고 동사의 파생어, 다른 명사라든지 형용사로 변형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조건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문을 열심히 숙지를 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법과 어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서술형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외부 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결국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3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고3 수준의 어휘, 그 다음에 고3 수준 난이도의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사실 고3 수준 정도의 지문이라고 하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읽어도 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대비가 되어야만 강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습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독해는 쉬운 유형을 시험에서 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빈칸이라든지 간접쓰기, 그러니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추론 문제라든지 이렇게 취약 유형으로 중심을 두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런 빈칸 간접쓰기 같은 유형도 사실은 지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요령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 이 문제 유형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단서를 찾고 정확히 정답의 근거를 특정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변형이 또 중요한 화두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 공부를 할 때 제시된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 문장을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다시 쓰기, 즉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하죠. 이 문장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장 프레이징은 사실 학생들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여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법인데요. 핵심 어법사항, 사실 어법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험 범위 내에서도 각 문장이 지닌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분야,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대체 그런 문법이 왜 적용되는지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강서고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틀리게끔 만드는 함정식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법상에서도 충분히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가 아니라 왜 그런 문법이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 패러프레이징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주요 어휘, 지문 내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두고 이 어휘들의 파생어,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생긴 게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유사 어휘까지 폭넓게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어휘의 수준을 고3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어법 내용상 주요 문장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영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게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강서고의 영작 서술형 문장은 대체로 한글 표현, 우리말 표현을 함께 주는 편입니다. 물론 시험에 따라서는 그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한국말이 제시된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한국말 내용을 쓱 읽고 영작을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한국말 문장을 그 안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별로, 즉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그리고 꾸며주는 어휘들까지 우리나라 말에서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류한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영작을 서술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한국말 표현, 우리말 표현이 뜻으로서 제시가 되었을 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서술형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서술형 대비를 시킬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말 문장을 바탕으로
영작을 하는 그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원어민으로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말을 활용한 영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말 표현이 어떻게 영어로 옮겨지는지 그 과정, 그런 영어와 우리말의 구문상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술형 대비 필요합니다. 외부 지문. 네. 평소에 이제 내신 기간이든 내신 기간이 아니든 고3 수준의 지문 정도를 활용해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익혀야 되고요. 사실 이런 주요 유형들은 결국 그 지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필자가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읽기에 급급해서 독해가 아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문제를 푸는데, 특히 빈칸 같은 고난도 유형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제 찾기 훈련도 사실은 평소에 꾸준히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서 수능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강서구 시험이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피상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지문이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출제가 될지, 어떤 변형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됐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어려워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그렇게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지 사전 지식을 충분히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과 어휘, 제가 평소 수업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단순히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어법이 이 상황에서 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법이 변형되어서는 이 문장에 적용되지 않는지, 비문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유의어, 반의어 내지는 파생어, 유사어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휘가 변형되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성 있는 변형이 되었을 때 가장 타당한 유형으로 변형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강조드렸던 문장 패러프레이징,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해야 하는 건데 주요 문장들, 변형이 가능한 문장들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어휘든 어법이든 문장 구조든 변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내기도 하고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어법이랑 어휘를 설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만 그게 정말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이들이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본 원리, 구문상, 통사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법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휘가 아이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영어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서고든 수능이든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이 영어 단어를 폭넓게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단순히 아이들에게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원을 활용한 파생어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의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있는 반의어, 그 다음에 스펠링이 비슷한 유사어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묶어서 아이들이 단순히 파편적으로 어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클러스터를 가지고 어휘가 통째로 머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최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휘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자세하게 하고 나면 제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강속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출제하는 리뷰 테스트 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너무 안 합니다. 너무 중요한 복습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 노트라고 이제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날 배운 것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노트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주요 구문들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내용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추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특징,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수능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결국은 문제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택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내신 기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켜서 단순히 읽어서 느낌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서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별로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이 글이 어떤 논리전개 방식으로 독자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해력 말씀 잠깐 드렸는데 결국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비단 주제 찾기 문제만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빈칸, 무관한 문장, 요약문, 함축적 의미 추론, 어휘 추론 이런 수능의 주요 유형 대부분이 주제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 아이들에게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수업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볼 때 좀 흘겨서 대강 자세히 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영어는 우리말하고는 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각 부분, 각 요소들이 문장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또 그런 데서 결국은 시험에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문장을 볼 때 철저히 통사론에 입각해서 문장의 각 구성 요소들을 낱낱이 살펴보는 그런 구문 분석법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휘 노출, 앞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휘는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또 이 어휘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좀 트렌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최대한 현재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싫어하는 그 어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묶어서 연계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최대한 수업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신 이외에도 이제 수능 수업, 역시 뭐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상시로 진행이 되고 앞서 이제 제가 진학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진학 지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가 되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결로 이제 아이들 대학을 많이 보내봤는데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단지 영어만 잘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입시에 대해서, 대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을 평소에 공부를 하게 그리고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수업하면서 이제 테스트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하는 날짜에 수업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 이외에 더 붙여서 클리닉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강서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